6.3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오늘 처음으로 후보들 간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재명과 민주당 이재명과 이준석 개혁당 후보, 그리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와서 자, 서로가 주제 토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 우선 이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 후보의 대북 송금 사건을 놓고 김문수 후보가 질의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억지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억지 기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자,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지사 시절 바로 밑에 있던 이화영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자, 도지사도 모르는 그러는 부지사의 징역형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경제를 살릴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경제 관련된 질문인데 여러 가지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 이재명이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자, 대북 사업 자체 당연히 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북 사업 자체 당연히 안다. 그런데 민간 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 원의 돈을 북한에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국민들과 여기 있는 또 다른 후보들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먼저 물어버립니다. 자, 나를 몰래 돈을 줬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 불법적인 일. 그런데 먼저 치고 나온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은 TV 토론회에서 자기가 곤란하거나 자기가 불법으로 코너에 물렸을 경우에는 자, 그게 양당 간에 이게 이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자, 그런 설명을 자, 이 갑으로 묻기도 한다. 답변을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거 외에 주변부를 두들기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싹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추상적인 용어로 관련된 질문을 싹 넘어가는 이런 양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저도 대북 사업을 해봤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아댈 수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잡아댈 수 있나?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후보 시절, 자기가 지사 시절 때 자, 부지사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징역 7년 8개월 형을 받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잡아떼느냐 이렇게 하니까 자, 쌍방울에 돈을 줬던 거 그거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게 어떻게 도지사 모르게 그런 게 가능하냐 이 질문을 다른 사람이 물어야 될 걸 본인이 먼저 물어버리고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재명은 측근들이 2번이나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 자금 불법 모금을 했다. 자, 이게 김문수 후보 보고 바로 역공을 취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 보고 측근들이 2번이나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 자금 불법 모금을 했는데 자, 김문수 후보는 왜 몰랐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본인은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이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자,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끊겨졌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곤란한 질문을 당하면 이재명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대받아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 이 자신과 관련해서 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하고 TV 토론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게이트다. 윤석열 후보는 그때 왜 커피를 타줬으며 그 대장동 관련해서 사람에게 봐줬냐 이런 식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순간 모면을 하고 그 순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노란봉투법과 반조체 특별법 관련해서도 두 사람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김문수는 이재명을 향해서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자,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한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자, 이 대법원에서 그 부분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다 인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 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제고돼야 된다는 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은 자,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를 할 때 자, 불법으로 파업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피해를 입혔다. 뭐 부수고 깨고 자업 불법으로 파업을 하면서 조업 차질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매출 감소 여기에 대해서는 자, 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재명은 이걸 가지고 피해 나가면서도 경제를 살리고 우리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 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놓고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도 해야 된다. 아니, 노란봉투법 하면은 기업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 기업을 못 하겠다. 그러면 해외 나가겠다. 그런데도 그거를 가지고 양당 간에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자, 김은수 후보는 원래는 이재명 후보도 주 52시간 예외를 왜 못 해주나 이렇게 말이 했는데 자, 이를 인정해 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이 R&D 요원들은 밤새 개발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52시간, 56시간, 뭐 60시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그보다 더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데 그런데 주 52시간에 발목 잡혀 있으면 그러면 52시간을 넘겨서는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의 이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이 일정한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강력하게 절대 지지층과 절대 거부층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재명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의 범죄 혐의나 그의 이 과거의 전력을 보더라도 도저히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재명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아무리 좋게 설명한다고 해도 자, 여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자, 이재명이 지금 절대적인 지지층을 받고 있는 그 박스권에 있는 사람들이 흡수해 가면은 거기도 그렇게 동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선거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 우리 후보에 대한 포지티브 전략이 아니라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이 필요하다. 자, 이런 전략 설명을 한 교수님이 저희가 보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께서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선거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되지. 우리 후보가 잘한다. 우리 후보가 좋다. 자, 이런 전략 가지고는 부족하다. 물론 이걸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아주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현재 인물 구도가 되는데 이재명 대 김문수 이게 아니라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로 전환해야 됩니다. 자, 우리 후보를, 즉,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이 50% 넘는다고 합니다. 이재명에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 자, 이 50% 넘는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묶을 수만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성산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재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하는데, 이 어대명에 대응하는 전략이 바로, 이찍 일땡이다. 자, 2번을 찍으면 1번이 떨어진다. 김문수를 찍으면 이재명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2찍이면 1번이 떨어진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으로 반 이재명 세력에게 자, 반 이재명 세력들을 지금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패배주의나 또는 절망이나 희망, 상실감이나 이렇게 빠져있을 때가 아니고 그 이재명을 때리는 그래서 반 이재명 세력을 결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찍 1땡, 2번 찍으면 1번이 떨어진다 하는 전략은, 자, 2찍 1땡으로 1이 떨어져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재명이 떨어져야 하는 이유. 자, 사익을 위해서 탄핵을 남발했다. 그건 너무나 유명하죠. 32번 사익을 위해서 탄핵을 남발했다. 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된 이후에 이런, 이재명 시대만큼, 이재명 때만큼 이렇게 탄핵을 남발한 적도 없었고, 그 입법 폭주도 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사익을 위해서 탄핵을 남발했고, 자, 이 공익으로 사익을 추구했다.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성남FC, 자, 여기 일을 맡겨놨더니, 자, 지방자치단체 장을 맡겨놨더니,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익을 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바로 5가지. 그러니까 지금 혐의만 하더라도 12가지 혐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은 공직을 맡을 인물이 못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부조차도 훼손을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 범죄를 또 막기 위해서 사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급박을 하고 자, 탄핵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조차도 탄핵하겠다. 또는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압박, 급박을 하고 있는. 자, 이 법 왜곡죄까지도 만들겠다. 그러니까 입법으로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인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법부조차 훼손을 했고, 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재명은 어제 우리가 TV 토론에서 봐서 알겠지만, 자, 이자는 TV 토론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게 오면은, 자,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냐? 또는 그렇게 왜 그런 식으로 양당 간에 양도 일단으로 말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 본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거 오면 말을 살 바꿔가지고 살짝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말 기술이 있을 뿐이지 거기 진정성은 없어 보입니다. 진정성.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말장난을 많이 할 것이며,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선동, 조작을 많이 할 것인가. 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대북 송금으로 지금 이적 행위를 한 거. 자, 이건 뭐 피할 수가 없죠. 치명타입니다. 북한에 돈을 갖다 줬다는 의혹. 800만 달러. 자, 그건 지금 유엔에서도 제복 제재 대상이 돼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은 바로 이재명도 여기도 처벌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재명이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본인의 재판 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이런 재판들을 전부 다 올스톱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재명은 정말 우리 사회에 크게 보면은 공적이다.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지금 대통령이 나왔다. 어제 TV 토론을 보고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이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바로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을 속이고 지금 유권자들을 기만해갖고 이 자리에 TV 토론회까지 올라왔다. 이거 자체부터가 코미디고 난센스인 겁니다.